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재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이 헌재 심판에서 8대 0으로 일단 모두가 다 기각됐습니다. 예상했던 바죠? 그렇죠. 누구나 다 이것은 감사원장이나 또 3명의 검사들이나 애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무리한 것이다. 이 점에는 뭐 광범위하게 동의할 수 있었던 문제고 네. 사실은 결정이 나온 게 저는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빨리 결정이 나왔어야 마땅하다. 98일도 대단히 길고 저는 이거 한 달에서 길게 가도 한 달 반이면 네. 헌재가 결론 내서 끝내줄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계속 이렇게 지금 탄핵소추가 남발이 되고 있는데 이 탄핵소추를 당한 공직자들 네.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변호사비를 사비로 감당해야 됩니다. 네.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주지 않죠. 음흠. 국회가 돈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탄핵소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직자들은 어떻게 소신 있게 공직을 수행할 것인가? 이거 쉽게 말하면 무서워서 고위 공무원 하겠는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또 씁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최재감사원장은요,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요게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부정했다는 이유와 전현희 감사, 그리고 서해 공무원 감사, 그다음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요 4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3명이 별개의 의견을 좀 냈더라고요. 그 이제 여성 재판관 3명인데요.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이렇게 3분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감사 청구권이 그 국무총리에게도 감사 청구권을 주는 거. 네. 요게 이제 그 감사원에서 그렇게 이제 그 시행 규칙을 바꿨다는 거죠. 그 부분은 위법한 게 맞다. 네. 그 3명의 여성 재판관들은 그런 식으로 기존에는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이라는 게 없었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 시행 규칙을 바꿔서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위법이다. 근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딱 그 부분이더라고요. 네. 예. 요 3명이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도 또 인용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했던. 오늘 그 문영배만 거기서 뺐죠? 빠졌어요. 네. 문영배만. 예. 이 3명은 하여튼 뭐 거의 빼박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또 문영배 대행이 빠졌다는 것도 저는 좀 눈여겨볼 점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영배 대행까지 여기에 들어갔으면 별개 의견이라는 외관을 갖추긴 했지만 결국 헌재는 근본적으로 4대4의 진영화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상당히 제기되는 건데 헌재도 지금 그런 점을 좀 의식하는 걸로 보여요. 저는 그 점이 오늘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검사들 3명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된 이걸 뭐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했는데 사실은 이번 탄핵 소추에서 주목을 끌었던 게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낼 때 당시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뭐 기자회견을 해서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예? 예. 아니 얼마나 정말 날림으로 했길래 네.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 허위 사실을 그 아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뭐 했다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은 네. 저걸 보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누구냐? 심우정이다. 어허. 그러지 않을까요? 검사 3명 오늘 뭐 완전히 8대 0 원사이드하게 기각이 됐는데 네. 근데 그거 됐는데 또 심우정 탄핵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번 결과를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한 게 8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의 어떤 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재가 진영화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헌재가 지금 평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장일치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 즉 결론에 있어서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쪽으로 8대 0을 몰아주려고 할 것이다. 네. 다만 그 안에서 오늘 이제 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서 보듯이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좀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예상하건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제가 일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를 그럼 어디까지 이 결정문에 담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들 간에 그 범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그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 거고 네. 그러면은 정말로 탄핵 심판의 필수적인 사실관계를 법정 의견으로 담고 나아가서 8명이 다 합의는 안 되더라도 일부의 재판관들이 이러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꽤 있어 보인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서 네. 사실은 국회가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서 제가 헌재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이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그 기자회견 뭐 백브리핑 보도 참고 자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헌재가 얘기를 하냐면 이창수는 2024년 10월 17일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고 조상원은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서 지적하는 발언들은 최재훈이 하였다. 아하. 당시 배포된 보도 참고 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참. 보도 참고 자료를 다 배포한 거 확인했을 텐데 어떻게 소추 의결서에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엉터리로 들어가서 헌재에서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가? 참 국회가 정말 그 일반 변호사들도 사건에서 하기 어려운 종류의 실수를 가장한 어떤 고의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과거에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에서도 사실관계가 불특정돼 가지고 망신당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그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소추가 지금 뭐 29번 시도가 됐고 지금 보면 일단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 이게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국회 이 법사위 원래 여기가요.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이 변론을 대리하는 변호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여당과 야당 추천이 한 명씩 있었어요. 근데 정청래가 들어오면서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본인이 이제 이 다수당이 지명하는 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소추를 하면서 변호사비 현재까지 나간 것만 4억 6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 근데 이 탄핵 소추를 당한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 다 본인 돈으로 변호인을 샀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98일 동안 이 중요 부서의 업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세금 들어서 4억 6천만 원 쓰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탄핵 소추권 이거는 이제 국회의 권한입니다. 이게 87년 헌법에 있어가지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87 헌법, 이 87 체제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각 정치 주제들의 절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재명 이 민주당처럼 29번 줄탄핵 이런 식으로 오남용을 하지는 않았다. 탄핵 남발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한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면 이게 이제 잘못 사용되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줄 기각이에요. 이거는 네. 줄 기각. 이렇게 된 거 보면 확실히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권을 잘못 사용했구나 이렇게들 인식을 하는데 지금 아까 그러고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오늘 결정문 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기본이 안 되는 것들을 다 그 가지고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된 걸 가지고 무리하게 그 탄핵 소추를 했다는 게 다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사 3인에 대한 그거를 기각하면서도요. 아까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 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정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니 이거를 왜 넣죠 이거를? 참. 그러니까 책임을 근데 이런 게 들어가면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또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 잘 읽어봤냐? 우리 탄핵 소추권 남용한 적 없다는데 네가 뭘 잘났다고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냐? 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 결정이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감독님 한번 보여줄까요? 자, 사적 복수국의 결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장을 올렸는데요.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이 모두 기각됐다.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심판 스코어는 이제 8대0 예견된 결과이다.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본질은 사적 복수와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적 복수와 이해 충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4명이 어떻게 해서 지금 탄핵 소추를 당했냐. 일단 최재 감사원장, 그동안의 감사원장으로서 소신 있게 일을 잘했습니다. 탈원전 감사했죠. 통계 조작 감사했죠.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감사했죠. 이렇게 민주당 집권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많은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성역 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밑보였겠죠. 그러니까 무슨 뭐 그 국회에서 회의록 제출 안 한 것, 그다음에 뭐 훈련 개정한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아가지고 일종의 보복성 탄핵을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검사 3인 같은 경우는 더하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2023년에요. 9월 4일까지 성남지청장으로 있었어요.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이런 것들 다 수사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성남지청장이 밉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최재훈 최재훈 4차장 또 지금 누구죠? 한 명 조상원. 조상원. 조상원이 조상원 반부패 2부장. 네. 네. 바뀌었어요. 4차장하고 최재훈이 반부패 부패 2부장 반부패 그러니까 2부장. 이 세 사람이 지금 수직 라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라인을 통째로 직무 정지를 시켜놓으면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어떤 위증교사, 항소심 대응, 그다음에 또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100일 가까이 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들을 대응하는 데에는 당연히 차질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해서 다 8대0이 나오고 탄핵 심판에 대한 토탈 스코어가 일단 지금까지 8대0이 됐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가?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보복성 탄핵은 정말로 탄핵을 해서 파면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나쁘게 굴면은 탄핵 소추를 당해서 직무정지 당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에 당하고 변호사비 지출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박이 사실은 근본적인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8대0이 4개가 나오고 누적으로 8대0이 돼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브리핑에 누가 나갔고 보도 참고 자료를 누가 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틀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야당 시절에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면서 이렇게 자기 수사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직무정지시키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미 예견한 대로 법도 바꿀 것이고요. 네. 또 그럼 법관도 바꿔버릴 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권한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채널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좋아서 했겠냐? 어? 뭐 이렇게 이제 둘러댑니다. 좋아서 했지, 싫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제 그 이재명이 그 채널A 유튜브에서 그 정규재 씨하고 뭐 대담한 내용 있잖아요. 네. 야, 근데 저 내용하고 저기서 이재명이 그 얘기한 게 뭐냐면요. 핵심이 자기들도 과하게 그 권한을 과하게 그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윤석열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헌법 질서 틀 내에서 네. 그 권한을 행사한 거고, 근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좀 과하게 뭐 그 행사했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완전히 위헌 위법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그 차별화를 했는데 오늘 헌재 결정문도 어찌 보면 어제 이재명의 그 해명하고 좀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아이 뭐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이거는 문제가 많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참 저는 정말 이 후한무치한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갖다 그냥 막 패놔놓고 아니 내가 얼굴은 안 때렸잖아. 내가 그냥 가슴만 때렸지. 쟤같이 얼굴은 안 때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벨트 아래 때렸더라도 내 벨트 아래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위를 때리려다 뭐 좀 그랬다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참 자기들이 해왔던 부분에 대한 일말의 반성, 일말의 책임. 참 그걸 또 이제 국민들 비난이 살 것 같으니까 아이 우리 뭐 잘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살살 몇 대 때려준 거고 아 쟤는요 몽둥이로 때렸어요. 우리는 그냥 주먹으로 때렸는데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요렇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때려놓고 보니까 좀 과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정당방위야 뭐 이런 네. 느낌이죠. 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아 근데 저 끝까지 봐야 되나요? 저 보다가 끝까지 못 보겠어서 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싫어요만 누르시고 네. 참고용으로 돼요. 좀 참고용. 참 뻔뻔합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아이 뭐 우리가 좋아서 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봐요. 바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입니다. 이 세 명은 정말 이 줄탄핵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8대 0입니다. 8대 0. 단 하나 이기지 못했어요. 물론 본인들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건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쭉 했던 모든 탄핵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도대체 책임 정치가 뭔가? 정치인의 책임이 뭔가? 책임질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런 면에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 세금이 아깝고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요번에 뭐 저 개헌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국회의 이 탄핵 소추권 행사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제도적인 자제가 되도록 그냥 그 법 규정으로 좀 뭔가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정말 이 탄핵제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도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도 그냥 탄핵을 하는 사실인데 그동안 모든 정권은 또 모든 정당들은 자제의 어떤 정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자제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정말 미친 자에게 또 하나의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정말 앞으로 끔찍한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의 정권을 잡는 것들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